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10월 18일입니다. 오늘 지수가 조금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였고요. 재료가 막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상한가라든지 아니면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테마가 집단적으로 움직이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름 좀 재미없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중요한 것들은 여전히 28 전쟁이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어저께 미국이 중국의 저사양 AI 칩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라든지 인텔이 좀 밀려 내려놔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도 조금 긍정적이지 못한 음봉을 좀 기록을 했죠. 음봉을. 네. 그러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흐름에 따라서 종목들도 영향을 받아서 같이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던 하루였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기서 섹터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그쵸? 그 다음에 중국 반도체 시장,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싸울 때 움직이는 히토류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히토류 같은 경우는 유니온 멀티리얼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줬고, 페라이트 쪽에서 이제 삼화전자라는 종목도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전자가 상한가를 찍었다가 조금 하락을 하는 풀리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긴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일봉상의 위치가 막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죠. 예, 그래서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유니온 멀티리얼, 우리가 기본적으로 히토류다라고 했을 때 미국과 중국이 대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움직였었던 관련된 종목이 바로 이 유니온 멀티리얼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유니온, 노바텍, 세노텍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일단 지금 당장에서는 움직였던 것들이 이 두 개니까 좀 봐도 되는데, 일봉상에서 위치만 놓고 본다 또는 거래대금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일봉상의 위치는 그닥 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니온 멀티리얼이 보다 일단은 61선 언저리 라인까지는 올라와 있고 여기와 이격이 더 적기 때문에 올라갈 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거래대금도 한 4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히토류 관련해서 아니면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해서 조금 영향을 받는 종목들을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유니온 멀티리얼, 일단은 지금 당장은 요거 하나 정도만 체크를 해보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쪽인데, 이 반도체는 우리나라 쪽은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인데 몇 개 종목의 반도체가 움직였어요. 그건 뭐냐, 중국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피델릭스가 있었죠. 네, 피델릭스가 상한가를 좀 들어가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일단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대립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중국 쪽에 조금 가까운 반도체 업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여주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얘도 그쪽으로 좀 연동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일봉상의 위치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거래대금도 320억 정도가 나왔고 얘도 14%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차라리 상한가 들어가 있는 피델릭스를 보는 게 맞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했죠. 네, 뭐가 있었을까요? 넥스트 칩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얘는 일봉상의 위치가 다른 것들보다는 좋죠. 얘는 일단은 정별 구간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라는 종목도 있는데 얘도 일봉상의 위치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한가 들어가 있는 피델릭스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이슈들로 인해서 움직였었던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좀 연결해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죠. 이란 개입시 유가가 150달러를 찍을 수 있다라고 고물가 쇼크 우려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살짝 움직이긴 했는데, 그나마 조금 대장의 역할을 하지 않았던 뭐가 있었죠? 중앙 에너비스가
얘가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종목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흥국석유라든지 한국석유라든지 그쵸? 이런 애들을 좀 중심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얘가 대장의 역할을 하면서 좀 상승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흥국석유가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예,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근데 얘가 또 경고이고 한국석유는 뭡니까? 얘는 또 과열이고 그쵸? 그 다음에 한국 유정 같은 경우도 경고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런 경고 딱지가 붙어있지 않았던 이 중앙에너비스가 이 뉴스로 인해서 움직였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중앙에너비스 플러스보다 흥구석유 요 정도까지만 좀 보면은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SH 에너지 화학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연결되어 있는 게 아마 그쪽이죠. 천연가스 쪽. 근데 천연가스는 우리가 대성에너지를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저께 상한가를 갔었죠.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유지해서 좀 종목을 지켜봐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전쟁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대체 항만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뉴스가 나와줬습니다. 이게 격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 항만을 확보를 검토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혀주면서 해운주 관련된 것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여기에서 크게 눈에 띄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흥하해운이 있습니다. 예, 대한해운이라든지 동방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일단은 흥하해운을 먼저 볼게요. 얘가 이런 액션이에요. 물론 이제 일봉상에서 위치만 놓고 보면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죠. 차라리 얘가 만약에 상한가가 나왔을 때 어떤 자리에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요 라인에서 나왔으면은 오히려 좋았는데 이 하락 구간에서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얘가 한 번에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간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8 전쟁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방산들, 유가, 그 다음에 천연가스, 그 다음에 식량, 그 다음에 드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움직였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항만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다시 한번 추세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이클이 한 번 또 돌아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 재료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흥하해운이라든지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만약에 내가 해운주를 보겠다라고 하면은 흥하해운 하나 정도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방산 관련해서도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 방산의 휴니드라는 종목이 일단은 대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서 빅텍이라는 종목도 있었고 퍼스텍이라는 종목도 있지만 일단은 휴니드가 오늘 거래 대금도 충분했고요. 3천억이 나왔고 신고 거래량도 형성이 됐죠. 그러면서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고 이후에 눌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바이든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여기서 어떤 액션들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전쟁 관련된 종목들이 한 차례 정도 깊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휴니드 같은 경우는 드론 쪽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료가 많이 나온 게 없어요. 뭔가가 움직였다라고 하면 다 28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색다른 것들이 미중 무역 전쟁, 28 전쟁,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전쟁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요 정도 움직이는 것들을 좀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였었던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그룹화돼서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그룹화돼서 움직이는 것들 중에서 뭔가 눈에 띄게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렇게 크게 없고 다만 이제 요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는 좋지 못했던 모습이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해서 히토류는 긍정적인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 있는 반도체 기업은 긍정적으로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 그래서 요 정도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재료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